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오거나이즈 RAG가 어떤 식으로 좀 히스토리 있게 발전을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어떤 점이 다른 회사랑 다른지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혹시 저희 회사가 7년이 되신 건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럼 오래됐을 동안 어떤 프로덕트를 계속 개발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 문서 기반으로 질문 답변하는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었고, 오픈 AI 나오기 전에 RAG라는 개념이 막 갑작스럽게 대두되기 전부터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었고, 그게 MRC라는 태스크로, NLP 태스크로 많이 불렸었는데, 그 태스크를 계속해서 파왔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뭐 NLP 관련된 것들은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캡처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버트 모델로 의도분류 트랙 학습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NLP 태스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RAG 붐이 한 재작년부터 오픈AI 뜬 이후부터 확 이제 떴잖아요. RAG라는 개념이. 그 흐름을 좀 잘 탔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희는 문서를 다루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파싱 부분도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었었고, 여러 가지 확장자의 형태에 따른 것도 잘 대응이 되어 있었었고, 그 안에 리트리버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었었고, 사실 프로덕트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RAG라는 게 이전과 뭐가 다른가를 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관점으로 첫 번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젠데모라는 저희 내부 툴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앤서봇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앤서봇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추출형이라고 이제 불렸던 부분 제품이고, 이건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세일즈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일본의 MRC 그 추출형을 생성형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그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추출형이랑 생성형, 지금은 생성형이라고 하고 과거는 추출형이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여기 붉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제너레이트 부분이에요. 네. 이 제너레이트 부분이 생성형 모델을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픈 AI 뭐 이런 LLM 기반에서 뭐 답변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추출형이라는 머신러닝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트 기반의 모델을 하나 이용해서 했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있고 질문과 관련된 컨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질문과 관련된 정답 부분의 정답 부분이 컨텍스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반환을 해줘요. 그럼 그 시작 위치랑 마지막 위치에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질문에 관련 있는 정답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걔를 고객들한테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매번 고정된 답변이 나와요. 네, 바뀔 수가 없잖아요. 시작 위치랑 그 마지막 위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리턴하는 형태였었고, 근데 이제 생성형으로 넘어가면서 장점은 되게 질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조금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되게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달라지고, 그런 점들 때문에 생성형이 이제 장점이고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추출형 할 때 왜 생성형 하지 않았냐? 왜냐면 그전에도 사실 GPT-2, 1, 2 다 있었거든요. GPT 3.5 나오기 전에 3도 있었었고. 근데 왜 생성형으로 안 했어요? 당연히 시도를 하려고 했었죠. 저도 오거나이즈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었는데, 뭐 GPT-2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인스트럭션을 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고, 뭐 GPT-2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제대로 문장 완결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았었거든요. 네. 문장 완결이 더 많았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이제 결론이 나다가, 이제 뭐 GPT 3.5가 나오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답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제는 추출형을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졌고, 이제 과거의 추출형, 그냥 시작 위치랑 마지막 위치의 그 고정된 텍스트를 그대로 반환하는 거는 아무도 이제 매력적이지 않게 하고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물론 일본은 이미 계약이 된 곳이 있었고 그렇게 사용하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직도 쓰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추출형,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추출형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이것도 사실 GPT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네.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제가 일본어 문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이제 오른쪽 것만 좀 봐주시면은 뭐 가계 국채 자산과 정부 국채 자산의 얼마가 차이가 나냐, 그럼 이 표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추출형이라고 이제 했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11과 14 이 부분을 그냥 뽑아서 보여주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요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해서 3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물론 이전에는 성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그 문서 기반 질문 답변 봇이 전반적인 모든 회사 성능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11과 14만 제대로 뽑아줘도 다 우화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와, 이거 쓰고 싶다. 근데 이제는 11, 14 뽑아주는데 왜 3이라고 계산 안 해줘라는 이 기준치가 다 이미 여기로 올라와 버린 거죠. 재영님도 사이트 나가보시면 되게 힘든 게 고객사들은 다 GPT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제 GPT를 이용하고 있고 이미 눈이 여기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온프렘 모델이 GPT만큼 엄청 좋냐라고 했었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관리들을 좀 잘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사용자들이 생성형 답변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파트가 약간 이런 게 크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RAG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성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리트리버 파트예요. 이 리트리버 파트인데 리트리버라는 게 혹시 모르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리트리버는 수많은 문서들 사이에서 질문과 관련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검색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블로그 문서나 뭐 뉴스 문서나 이런 문서들 중에서 그 검색어랑 관련 있는 것들 딱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트리버 태스크는 뭐 RAG가 나오고 그 새로 만들어진 도메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도메인입니다. 뭐 IR이라고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라고 해가지고 뭐 네이버 검색이나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검색 엔진은 되게 옛날부터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된 이유는 RAG에서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너레이션 파트가 이미 성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관련있는 질문과 관련있는 부분을 제대로 가져와서 그냥 생성형에 넣어주면은 사실 웬만하면 좋은 답변을 해요. 근데 그럼 좋은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 어떤 경우냐, 이 리트리버에서 질문과 관련있는 부분이 안 가져와졌을 때, 정답 그 근거 문서를 못 가져왔을 때 오히려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리트리버 파트가 그러면은 과거부터 연구가 되었었으니까 되게 뭐 솔루션이 명확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구글이나 뭐 검색인지 쓰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넣고 원하는 문서 혹은 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뭐 많았겠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이상하게 광고 문구가 올라오기도 하고 광고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오기도 하고,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경우는 다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걸로도 리트리버가 되게 어렵다는 걸 체감을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B2B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사내 문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 문서들이 그 문서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된 걸 하면은 보험 상품 문서 A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적금 문서 B가 있으면은 얘 내용 차이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다르지 않은 문서 집합들 사이에서 질문과 관련 있는 부분을 하나 콕 가져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려운데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능이 잘 올라가는 게 명확하다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럼 과거에 이제 저희가 추출형 알리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리트리버랑 지금의 리트리버가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디테일한 부분, 간단하게만 좀 디테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추출형이 과거고 생성형이 지금 현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추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그래프 단위를 사용을 하고 생성형은 저희는 페이지 단위를 생성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패러그래프 단위라는 거는 아까 여기 문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테이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락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한 페이지가 여러 단락으로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트 모델이 인풋 토큰이 되게 짧아요. 500 토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넣으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게 됩니다. 네. 토큰이 뭐죠? 토큰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토큰이 뭘 네. 토큰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워드 개념이 아니라 그 토크나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한 문장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도록 분리한 단위를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워드라고 그 단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어랑은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토큰 510p 토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러그래프 단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었고, 근데 반면에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단위가 가능한 게 뭐 GPT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풋 토큰이 엄청 길잖아요. 4K, 요즘 8K가 거의 디폴트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치 이 찾아오는 방식도 좀 달랐어요.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BM25 기반의 이런 키워드 기반의 서치만 좀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멘틱 서치라는 임베딩을 태워가지고 모델을 이용해서 임베딩 값을 변환해서 의미적인 서치도 가능해지도록, 그리고 이걸 함께 섞어서 하이브리드하게 섞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명확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인데, 추출형에는 과거에는 리트리버에 피드백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다는 거는 나는 이 문서가 맞다고 생각해, 썸업, 썸다운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아예 지원이 안 되는데,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되고요. 뭐 청킹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이 이렇게 작은 단위가 패러그래프 단위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 한 페이지를 모두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사용했을 경우에 장점은 저희가 정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이 부분에 윗부분이랑 아랫부분만을 가져왔다고 하면 놓칠 거잖아요. 근데 페이지 단위로 접근하면 이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냥 큰 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큰 채. 그러니까 얻어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사실 어떻게 따지면 더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인 것 같고, 저희 내부 실험으로는 이런 패러그래프 단위보다 페이지 단위가 더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큰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GPT-4 터보만 해도 4K이고, 버트 같은 경우는 510이기 때문에 8배 많아서 한 페이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저희는 탑 3 페이지를 보통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키워드가 일치해야 그 키워드 기반으로 점수 계산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지금도 그 키워드 서치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는 강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멍멍이 밥 사료값 얼마야? 라고 했으면은 이 멍멍이랑 강아지는 다르기 때문에 키워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원래는 못 가져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임베딩으로 의미적인 유사도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의 큰 구조도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키워드 저장소로 가서 키워드 서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임베딩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벡터 저장소로 벡터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저희가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피드백 점수까지 모두 반영이 돼서 앙상블하게 탑 N의 후보를 가져와서 걔를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베딩 모델로는 뭐 BGM3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인 여러 실험을 붙였을 때 그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BGM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서치가 중요한 이유의 예시인데, 여기 지금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가 키워드가 같은 경우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주식을 팔까요? 라는 게, 여기서 키워드 서치로만 하면 매칭이 되는 게 없으니까 놓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아랫부분에 의미는 같잖아요. 이 의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랑 주식을 팔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져와? 그럼 임베딩 값을 임베딩해서 유사도를 구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서치 접근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는 구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알리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썸업, 썸다운을 하면은 뭐 피드백을 주면은 피드백 준 거에 대해서 탑 N 안에 무조건 들어오도록 강제적으로 랭킹을 다시 한번 배치하는 리랭커가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B2B 세일즈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얻었던 경험이 생각보다 고객사의 그 AI에 대한 이해가 되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AI가 다 해줄 거라고 거기서도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그럼 거기서는 담당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 알리 제품을 도입한 담당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뭘 하면 성능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뭘 하면 조금은 올라가가 되게 그분들한테 크더라고요. 저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 과거부터 인지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RAG 넘어갔었을 때도 좀 최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물론 피드백이 그럼 왜 그 당시 추출형에서는 못했었냐라고 하면 저희도 그 리트리버의 피드백 반영하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 리소스도 많이 부족을 했었었고 과거에도 이렇게 큐가 잡혀 있었는데 이제 오픈AI가 그때 이제 빵 터지면서 여기로 가보자 해서 결국 갔는데 결국은 또 리트리버가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뭐 이쪽에 리소스를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게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싱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파싱이 저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 리트리버나 뭐 제너레이션이나 사실 제너레이션은 그대로 모델 API 쓰면 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고 리트리버도 많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떤 게 오거나이즈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저는 파싱일 것 같아요. 파싱은 이전부터 엄청 저희가 많이 파온 분야고 엄청나게 많은 POC를 하면서 진짜 더러운 문서들을 마주해 가면서 막 별의별 걸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PDF나 DOCX나 HWP도 최대한 분리돼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저희 파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싱이 잘 돼야 리트리버도 잘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파트에 잘 들어가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가장 근본인 파트죠. 네, 가장 근본인 파트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문서에서 텍스트 제대로 얻어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이브러리 간단한 게 많은데 근데 어려운 게 그냥 텍스트 가져오는 건 사실 너무 쉬운데 이 텍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묶여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단이 있다고 쳐볼게요. 논문 같은 거에. 논문 다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다단별로 그려오길 원하잖아요. 텍스트를. 근데 그런 조치가 없으면은 그냥 라인별로 읽어요. 다단이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으로 그 패러그래프 단위로 묶어서 파싱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뭐 테이블과 이미지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금융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문서가 진짜 많거든요. 뭐 이자율, 뭐 연체율, 막 이런 되게 많아요. 보험 문서도 그렇고 테이블이 많았어서 요거에 좀 대응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미지 디텍션 쪽은 이미지 쪽은 뭐 차트에 대한 질문 수요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응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문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패러그래프나 테이블이나 차트나 해석부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발라내와서 쓸까가 되게 핵심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과거와 지금의 이제 다른 점이 테이블이랑 뭐 이미지 쪽인데 뭐 간단하게 테이블인 카멜롯이라는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아마 테이블 쪽을 좀 많이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이 카멜롯 라이브러리인데 저희도 이걸 좀 주로 썼었는데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떨 때 좋지가 않냐면은 이런 간단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테이블 중에서도 머지드 셀이라고 병합셀, 셀병합 아시죠? 그걸 진짜 지저분하게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테두리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구분선이 없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테이블로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카멜롯으로는 성능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벗어나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인튜닝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다른 모델들로 그렇게 안 좋다가 최근에 그냥 애저 레이아웃 그 어널리시스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일단 이 사스 이 API를 써가지고 네, 파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그럼 어떻게 텍스트로 표현할 거냐도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룰 베이스로 이렇게 고쳐서 썼어요. 그러니까 헤더 첫 번째랑 그리고 로우의 첫 번째랑 A랑 B랑 이렇게 관계식으로 묶어가지고 A, B 사이에 있는 건 C는 이 관계가 있다라는 걸 텍스트로 그냥 넣었어요. 텍스트로 넣었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별로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느껴가지고 이제는 마크다운 테이블을 복원한 다음에 마크다운 형태가 제일 좋다라는 거를 네, 인지를 해서 이걸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아마 OCR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이미지에서 그냥 텍스트 추출하는 거. 그전에도 구글 OCR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됐었는데 OCR만 적용했었을 경우에 이 차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차트는 지금 추세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LMM, 그 라지 멀티링구얼 모델을 이용해서 디스크리션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왜 어렵냐? 지금 왼쪽이 표거든요. 이게 엑셀로 저희한테 왔던 건데 이런 게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싱 결과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파싱 결과 오른쪽처럼 다 깨져서 나왔었는데 이제 애저로 이제 변환을 했었을 때는 지금 이 오른쪽과 같이 지금 머지드 셀인 거 다 잡아내고 이 식단표들의 그 월요일날 뭐가 나오는지도 다 잡아내는 걸 결과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고 나니까 이 투기 성능도 이제 기존의 68%에서 86% 저희 내부 자체 데이터를 평가한 걸로 봤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네. 디텍션은 뭐 100%로 잡았었고, 네. 되게 성능이 좋아서 이거로 일단 바꿔 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해서 답변을 얻어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금고 예적금 잔고 추이가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알려줘. 이건 OCR로 그 텍스트가 나온다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제미나이 지금 써가지고 이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게 한 다음에 이 텍스트 형태를 리트리버 후보로 둔 다음에 답변을 얻어오는 식으로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외에도 저희가 하이라이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질문과 정답과 관련 있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과거에 추출형 때도 있었던 그 기능이고 사실 요 기능이 되게 좋았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그 전에도 요번에 이완 생성형을 넘어갔을 때도 빠르게 도입을 하자고 해서 도입을 했었고 요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이테이션에 달려있는 프리뷰를 보고서 금방금방 이거 할루시네이션인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관련있는 부분을 딱 매칭을 해가지고 보여주자가 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의 반응도 되게 좋았었고 네, 여기까지가 저희 RAG 제품의 약간 이제 히스토리랑 어떤 점이 다른지 위주로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렸고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문 답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